안녕하십니까, 리핀입니다. 3월 5일 주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3% 상승하면서 오늘 양증시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2,2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70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650억, 기관 투자자 1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크게 이제 떨어졌던 이 하락폭을 절반 정도 메워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이전에 트럼프가 최초의 관세를 발표했을 때와 유사한 차트를 그리면서 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하게 이제 짓눌렀다가 조금씩 완화를 하면서 상대를 좀 끌어내는 그런 방법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증시를 상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저점 라인을 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지지를 하면서 올라왔고요. 2600선으로 이제 바로 진입을 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워낙 미국 증시라든지 그런 해외 증시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어제도 다우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는 1.5%까지 꽤나 이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을 성공을 했다가 마지막에 또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꽤나 반등을 성공을 했다가 좀 보합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요. 지금 하루에도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몇 번이나 지금 반복을 하는 아주 불확실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우리가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원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조금 삐끗해서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지 그 정도로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지금 0.2% 정도 반등했고 상해 종합도 0.5% 정도 반등을 했고요. 특히 코스피가 오늘 많은 반등을 했습니다. 이 환율을 보시면 1451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요. 4.5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유독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달러 지표가 떨어지는데도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3월 5일부터 해서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환율의 하락이 우리의 인위적인 하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봐야 된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의 환해지에 대한 그런 이제 환율 방어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을 활용해서 이 월 초에는 이렇게 쭉 환율을 떨어뜨렸다가 또 월 말에는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시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3월 6일 달러 외환 보유고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다면 분명히 지금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0일부터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2200억 빠지면서 매수에 대한 낌새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리밸런싱이 끝났는데도 코스피에 지금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낮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환율이
방어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이탈이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탈되는 물량을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방어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좀 절실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기관 투자자는 조금씩 매수했고요. 금융 투자는 2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오늘 주요한 매도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빠지는 수급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 지지하면서 추세 라인 올리고 있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매도를 하던 추세에서 조금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오늘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수 선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0.83%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한 1%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로톡스가 2.5%까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좀 다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죠. 원자재 가격도 국제유가는 67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천연가스는 4.2달러로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확실히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유가에 대한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펙에 이 증산을 요청을 했고 트럼프의 요구대로 이 오펙 국가들이 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이 중동 국가들이 유가가 떨어지면 계속 이제 감산을 해서 유가를 억지로 올리려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도 네옴시티 투자해야 되고요. 지금 중동에서 큰 프로젝트들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유가가 올라갈수록 이 투자금이 회수가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제 이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이 본인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유가를 지금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달성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환이 지금 이제 아까보다 좀 더 떨어져서 진행 중이고요. 1450원 정도, 1440원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달러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죠. 104.9까지 거의 105 밑으로 달러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기금 투자자에 의한 그런 환해지로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달러 지표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 영향으로 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최근 대비해서 워낙 빠르게 지금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목적 중에 하나인 이 강달러를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는 이제 4.1%까지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4.2% 올라왔지만 여전히 연중 수치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 시장금리 상승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기준금리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둔화 시그널이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미국의 1분기 GDP 예상치가 마이너스 2.8%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순식간에 지금 4분기에서 1분기까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수록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압박이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시장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장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면서 4.8%까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건데요. 그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수단이 좀 굉장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수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활용해서 지금 최대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를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군사 도움을 받으면서도 관세가 4배가 높다라고 이제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이 미국으로 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협상에 대한 그런 이 가능성을 조금은 일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손실을 각오하고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렇게 이제 이 병을 주고도 또 한 가지 약을 주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인프라 건설에만 지금 64조까지 투입될 수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호 관세는 부과되지만 미국과의 협력하에 그런 이제 여러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코스피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문제가 될 것 같고 4월 초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이제 뭐 서로 관세를 주고받고 하고 있긴 하지만 관세에 대한 최종 목적지는 이제 중간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완화시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직 오가고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 타겟이 확실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한국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점점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이 불확실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이 비전, 가능성을 보면 조금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목적 달성이죠. 목적 달성이 달러가 약세되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떨어져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이런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를 떨어뜨려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이제 만족되었을 때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건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경기에 대한 침체보다는 조금 이제 둔화로 이어지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을 때는 또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이 양방향을 생각을 하면서 좀 균형 있게 계속 이 시장을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400원 상승했고요. 5.5% 상승하면서 26,9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보다 반등을 좀 크게 진행을 해 주었고요.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좋지 않게 시작을 해서 좀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는데요. 오늘 갑작스러운 상승에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 거래는 조금 더 힘을 붙여서 진행이 되었고요. 27,0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1290만 주, 1300만 주까지 거의 상승을 했고, 이제 2월 28일 날 관세에 대한 우려,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의 하락폭을 그대로 이제 메워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하루 하락했다가 하루 만에 또 반등하는 그 이유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하고 오르는 게 지금은 이 실적에 대한 움직임보다도 이 심리에 대한 움직임이 더 큰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가능성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확실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가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5개년 동안 이제 예상을 했지만 그 5개년이 지금처럼 쭉 좋게 예상이 된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중간 요소인 이제 거시적인 이제 시장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손절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급하게 추가 매수할 이유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기 때문에 이때 추가 매수를 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무겁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여 나가겠다라는 투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기분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 이제 일주일, 2주일 정도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21선 태우면서 다시 한번 이제 W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갈지 아니면 N자로 조금 빠르게 밀어붙일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그 거래량이 더 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300만 주 나오긴 했는데요. 확실한 거래량을 좀 이제 원합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19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86만 주를 매수했고요. 오늘 확실히 이제 주가를 올리는 수급은 기관 투자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이제 계속 이탈을 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양매수를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익절을 하면서 좀 기관 투자자가 그걸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요거가 조금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다시 저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고요. 한 15만 주 정도 매도했고, 보험, 투신 13만 주, 22만 주 매수하면서 근래 이제 매도를 계속 이어가던 수급들도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모펀드도 많지 않지만 4만 2천 주 매수를 했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60만 주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매도에 집중을 하던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의 한 방에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피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피 리스크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기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잔고는 지금 36만 주로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체결이 상당히 많았고, 오늘 이제 종목 상위 종목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위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많은 물량 상환되진 않았고요. 47만 주, 31만 주 이렇게 차이 나서 16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1800만 주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늘어나는 것이 좀 멈추긴 했는데요.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외국인 추적 물량 대비해서 당일 물량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전일도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매도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24% 유지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장기적으로 많은 매수를 했고 뭐 1, 2% 정도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지금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좀 많은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매도에 좀 집중을 하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 전체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도 어제 6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모건 스탠리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골드만삭스에서 100만 주 가까이 이탈을 했고 지금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또 같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수급들이 이제 리밸런싱 이후에 새로 열린 이 시장에서
매도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3월 초반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물량이 집중되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르게 나오는 것인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의 움직임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좀 일부 이 자금이 이탈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또 이제 이 주기기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또 관련 그런 이 미국의 장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핵 에너지에 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또 밝혔고요. 트럼프 2기의 핵심 이 로드맵이 에너지가 원자력이다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에 큰 투자를 할 거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MR 관련 기업들도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SMR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주요 소식들일 것 같고요. SMR 파운드리로서의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떨어지기만 하던 이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도 어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10%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컸고요. 오늘도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을 할지 또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이슈가 되었을 때는 수급들이 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뭐 계속 또 장기적으로 바로바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언제든지 또 이 소식이 묻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핵심은 이제 지금 당장은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트럼프의 이 발언들이 우리의 투자에 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위아래로 크게 흔들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더라. 지금 당장은.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이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SMR 소식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LNG 관련된 소식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한국과 일본과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LNG가 또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LNG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LN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또 한 번 보여졌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LNG 가스터빈에 대한 사업이 최근에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대한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 이제 많은 이 LNG 플랜트가 또 건설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수주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카타르에서 또 오늘 2,900억 규모의 가스 발전소를 또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카타르 수전력청과 2,900억 규모의 파킹 유닛 가스 발전소 설계, 조달, 시공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카타르 계약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이 같이 투자 비율을 55대 45로 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된 거고요. 확실히 최근에 중동 이 수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 전에는 이제 사우디에 대한 LNG 수주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이 중동 쪽에서 LNG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에 전초 기지를 만들고 있죠. 트와이크 이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중동 쪽에 공급할 수 있는 기자재들이 생산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DTS인가요? 그 자회사를 활용해서 또 많은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LNG와 SMR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그 LNG 플러스 SMR 하면 생각나는 기업들 BHI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상당히 크게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시장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고요. AI에 대한 수요가 사그라들지도 않았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이어지는 와중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을 또 흐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는 또 스타게이트 한다 그러고 굉장히 시장이 좋다 그랬다가 하루 지나니까 또 관세 발표해서 갑자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또 좋지 않다고 했다가 또 저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알래스카 같이 공동 개발한다고 했다가 시장이 좋다고 또 얘기했다가 또 4월 들어가면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또 흔들릴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상당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달러 지표라든지 미국의 시장 금리,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목표치에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한 둔화 시그널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둔화 시그널이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많은 투자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시적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LNG 시장과 SMR에 대한 시장이 지금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유식 SMR도 계속 주목이 되고 있죠. 그래서 SMR 중에 이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또 부유식 SMR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삼성중공업이 지금 파트너고요. 그 15크에 대한 부유식 원전 SMR을 또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부유식 원전의 인허가를 본격 시동을 걸고 있고 2030년대에 상용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식 SMR과 이제 조선 쪽에 SMR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MR의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자로를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국외에 가더라도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경력이 많고 그다음에 납품 이력이 많고 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납품의 경험과 그런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 기업들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을 국산화해서 바로 저렇게 그 기술력을 토대로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스터빈을 넘어서 궁극의 기술인 항공엔진까지도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제 상당히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시장의 성장성과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을 3월에 이제 앞두고 있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계약 소식들도 하나씩 들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또 수주에 탈락했던 프랑스가 또 유럽연합에다가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끈질기죠. 이 인정을 할 거면 좀 이제 남자답게 혹은 뭐 이 프랑스 선진국답게 좀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만큼 이 원전 산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유럽 내에 안방에서 본인들이 떨어진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 두 개 두코바니 짓는 것을 최종 계약이 임박했는데 이 비유럽 국가인 한수원이 이 수주한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래서 지금 항의 서한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유럽에서 원전을 수주할 때 입찰 조건을 투명하게 밝혀야 되고 공정하게 따져야 된다. 특히 비유럽 국가에서 입찰에 참여하면 해당 정부가 보조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원하는지도 자세하게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EDF는 이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일단은 한국에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해서 한국의 그런 이제 이 입찰에 대해서 유리한 입찰에 대해서 좀 이제 한 가지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 가격이 이렇게 쌀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추후 유럽 내에서 추가 수주를 할 때는 조금 이제 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두코바니 2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계약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3월 5일이죠. 그래서 6, 7 이틀 지나면 또 둘째 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올지 또 그런 것들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코바니 2기를 수주함으로써 이제 UAE 다음으로 또 최초로 수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타국의 그런 원전의 추가 수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SMR 관련 얘기를 해보면 미국의 라스트 에너지사라는 곳에서 텍사스주에 초소형 원자로 30기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스트 에너지사는 제가 좀 생소한 이 기업인데요. 일단 2월 28일 성명에서 텍사스주에 30기를 초소형 원자로로 배치를 하겠다. 소형 원자로에서 초소형으로 이렇게 또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NRC로부터 이제 PWR이라는 20에 대한 설계 인허가를 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20이라는 거 보니 상당히 용량이 작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MW급이라고 하면 지금 이 30기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600MW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유럽 고객들과 또 80개 공급을 했다라고 하니 상당히 좀 많은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MW가 과연 어떻게 성공할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듈이 작으면 작을수록 결국에는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그죠? 당연히 이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작은데 왜 비용이 증가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열 효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대형에서 소형화될수록 점점 그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용량을 내기 위한 생산 비용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SMR이라고 하는 것도 300MW급 이하 적으면 이제 뉴스케일 파워처럼 한 78MW 정도 보는데요. 지금 그거에 한 4배 정도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 효율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NRC에 대한 이 설계 인허가를 또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먼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초소형 원자로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공급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이 에너지에 대한 방향이 잡혀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에서 초소형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모듈이 작아지고 이 원자로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건설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기자재 위주로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고 그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 잉유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다 전달 드렸고요. 좋은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오늘 올랐더라도 또 간밤에 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해서 주가를 또 떨어뜨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최악의 시나리오,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시그널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포착해서 이 종목 분석 전에 시장 리뷰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